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61기로 합격하게 된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시간 내어주신 만큼 최대한 좀 도움될 수 있게,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수석님이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제가 그래도 했던 것 중에서 조금 이 방법은 괜찮았다 이런 거 위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험 이력은 저는 원래 대학원을 1년 다니다가 변리사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대학원을 자퇴하고 이제 군대를 입대했고요. 그래서 군대를 입대해서 59회 1차를 군대 안에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동차를 포기하고 전역한 후에 이제 기득 60회 2차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60회 2차 때 0.1점으로 탈락을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3시를 준비해서 61회 1차, 2차를 보고 올해 합격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 이력에서 좀 특이한 거는 사실 군대에서 1차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30대도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제 평일에 한 최대한 4시간 반 정도만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10개월 준비해서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커트가 81.6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90.8점으로 통과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0대는 12월 달부터 공부를 준비해서 한 3달 정도 준비를 해서 커트가 76점이었던 것 같은데 88점으로 1차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지만 1차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확실히 붙을 수 있는지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까 싶습니다. 1차 공부는 일단 저도 처음에는 엄청 막막했는데 이제 민법도 양도 많고 특허법도 이제 양도 많고 팍팍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를 최대한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사실 이해도 제대로 못했었고 복습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냥 일단 완강을 목표로 해서 배속을 높여서 어떻게든 빨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한 상대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이제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집을 선정할 때 좀 답안지 해설이 좀 꼼꼼하고 그런 문제집을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를 보면서 답안지 해설을 같이 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론을 어떻게든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1차는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기출문제집을 이제 법과목은 다 풀어보았는데 결국 선지마다 OX를 판별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서 문제집을 거의 공부 시간의 90%를 문제집에 투자했고요. 법과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되게 장점이 많은 게, 일단은 OX 판별이 결국 1차에 거의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답안지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OX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법과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의 장점은 문제를 계속 풀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본서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기본서를 읽을 때 강약 조절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출에서 어떤 파트가 주력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런 자연스러운 강약 조절이 엄청 잘 생겨서 결국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이제 12월, 지금 시기에서 12월, 1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기본서도 다시 읽어낼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제 기본서를 읽을 때 강약 조절이 엄청 잘 되고 회독 주기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풀어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자가 되기보다는 약간 수험적으로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많은 선지를 접하고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생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 오는데 이제 막판 스포트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기간 시험인데 결국 막판 스포트에서 결정이 나는 시험이라서 12월부터 2월 동안에는 일단 이때까지 문제집을 꽤 많이 푸셨고 하셨을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건 기출 문제의 대부분은 조문 판례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이제 산재법의 경우에는 거의 조문 판례에서 거의 다 나오게 되고, 이제 민법 경우에는 이제 뭐 사례 문제도 추가되고 이런데, 그래서 문제집을 이때까지 풀었던 걸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문제집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하는 거는 크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있으면은 한 번 돌 때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동그라미를 하고, 이거 좀 애매한데
답은 맞췄다 이런 건 세모 표시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건 X 표시를 해서 문제집을 총 한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3번 연속 나오면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 기준을 설정해서 문제집을 회독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판 스퍼트 할 때는 세모랑 X 위주로만 이제 문제집을 전체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내가 헷갈렸던 건 X 표시가 많은 부분을 한 번 더 읽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아는 걸 다시 풀지 않는 느낌으로 갔었고요. 왜냐면 아는 건 이제 요약서만 봐도 충분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막판 스퍼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이 좀 사실 좀 문제긴 한데, 자연과학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 베이스도 많이 다르고 범위는 넓은데 문제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과목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몰화생지가 있잖아요. 저는 베이스가 조금은 있는 편이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생지는 저는 베이스가 있든 말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연과학 중에서 생지는 그래도 20문제면은 그래도 목표는 9개 맞는 걸로 일단 가는 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맞는 게 제일 방어적인 것 같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원래 화학은 원래 어렸던 것 같고, 제가 화학공학과인데 저도 화학을 이번에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원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리도 요즘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근데 저는 물리화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10문제 중에서 그래도 기본으로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은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메가 엑스퍼트에 다니고 있다면 물리화학은 어떻게든 스터디를 구해서 같이 하루에 매일 20문제씩 푸는 스터디를 구한다던가,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긴 해서 스터디를 구해서 하루에 20문제씩이라도 계속 풀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공식들 이런 거 꼭 외우시고 들어가고, 꼭 주는 문제들이 한 4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4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뭐 찍는 건 어쩔 수 없고,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화학도 아예 버려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화학 안에서 사실 화학은 좀 정해져 있는 게, 뭐 반응 속도나 화학 평형 이런 거는 요즘 매년 기출이 거의 못 푸는, 시간 안에 못 푸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방어적으로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뭐 MO라든지 VSEPR이라든지 뭐 착화화물이라든지 그런 파트는 이론만 알면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거든요. 결국 자연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버리는 실력이 제일 우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리는 판별력을 기르려면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60분 동안 생지를 거의 20분 안에 풀게 될 거고, 물리에서 한 20분을 쓰게 될 텐데, 이제 버리는 판별력이 높아야 내 이 문제 2분 안에 못 푼다 이러면 버리고, 나머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판별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절대 2월까지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감각을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과학을 좀 유지하면 그래도 결국 1차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부할 때 이제 2차 공부를 병행해야 되냐, 이 부분이 좀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군대에서 1차 준비하기도 했고, 민사소송법은 일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민사소송법 공부하면 무서우니까 특허 상표를 조금 더 심화 있게 하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사소송법 공부하기엔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특허 상표를 좀 심화 있게 공부했는데, 저는 일단은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1차 기본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차 기본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강의만 듣고 기본서는 한 번도 안 펼쳤고, 바로 문제집을 풀다가 그래도 2차 공부를 좀 병행하고 싶어서 2차 기본서와 2차 기본 강의와 2차 판례 강의를 여기 아마 최지한 쌍지환 변리사님들 걸 수강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1, 2차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판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면서 뭐 판례 OX도 당연히 쉽게 당연히 맞출 수 있게 된 효과도 있어서, 일단 심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공부를 굳이 병행하고 싶다 하면 사실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소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1차도 요즘 합격률이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정감이 들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특허 상표 2차 공부를 기본 이론이랑 판례 강의 이런 식으로 듣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차 공부는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공부는 제가 이제 59회 동차 때는 그때 아직 군대 전역 전이어서 응시를 하지 못했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한 10개월 준비해서 이제 60회 2차를 치게 되었는데,
사실 이때는 처음에 답안지를 쓸 때는 거의 7페이지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GS 갔을 때. 사실 어떻게 16페이지를 채워야 되는지도 좀 막막하기도 했고, 그래서 3월 달에 GS 들어가고 8페이지 쓰고, 4월 달에는 10페이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7월 달 가서는 거의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차 공부는 결국 제가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유연성이란 거는 시간 관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작년에 0.1점 차이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는 4번을 1번처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채점을 받아보고 제가 답안지를 열람을 해봤는데 4번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답안 체계가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4번에서 항상 시간이 원래 한 20분 정도가 여유가 남아야 되는데 항상 15분, 14분 이렇게 남았어가지고 거의 이제 문제 읽자마자 바로 제 흐름대로 그냥 써버리니까 교수님들한테 바로 티가 나서 4번이 모낭 점수가 항상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연성이나 시간 관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례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집은 그래서 탈락 이후에 삼시를 준비하면서 올해 삼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례집의 비중을 매우 높이는 거였고요. 아까 수성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례집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목차 현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저는 사례집을 풀면서 이제 문제를 읽고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모범 답안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고 목차 답안을 보면서 모범 답안이랑 내가 목차가 어떻게 다른지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제 저는 원래 작년에는 2차 칠 때 초안을 항상 잡고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시험 칠 때 초안을 한 번도 안 잡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엄청 단원점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사례집을 엄청 반복하고 내가 주 강사로 잡은 사람의 사례집 반복하고 목차 체계를 계속 이해하다 보면은 문제를 보면 그냥 목차가 바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례집 비중을 굉장히 거의 공부 시간이 한 70% 정도를 사례집에 할애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초안을 잡지 않고 시험장에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리에서 가장 또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암기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스스로 암기가 제가 주변만 봐도 스터디하는 주변만 봐도 암기가 잘 돼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게 읽으면 아는데 이게 결국 암기가 잘 돼 있다고 해서는 말할 때 한 번도 끊김없이 이렇게 쭉 말할 수 있어야 암기가 잘 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었고, 결국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출력 속도와 손의 속도가 머리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가 좀 덜 돼 있는 경우, 아는데 암기가 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쓰면서 멈춥니다. 아, 뭐였지? 이러면서 멈추고, 아, 뭐였지? 이렇게 멈추면은 시간이 엄청 딜레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암기 강도를, 그래서 원래는 책 읽으면서 그냥 암기하고 두 문자 따서 암기하고, 그렇게 두 문자 따서 암기하다 보면 두 문자만 알면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데, 이제 메가 엑스퍼트에 있으신 만큼 암기 스터디는 꼭 구해서 이제 말하고 서로 이제 분량을 정해서 판례 암기를 말하면서 좀 해보는 경험을 하면은 암기 강도가 매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례집으로 목차 연출 속도를 올리고 스터디로 암기 강도를 올려서,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필속이 느려서 고민했었는데 필속이 크게 문제가 아니랐던 걸 깨달을 수 있던 게, 이걸 2배로 올리니까 저는 원래 작년에는 16페이지 정도 썼는데 올해는 3과목 다 20페이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속이 그렇게 심하게 느리지 않는 이상 이거 2개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차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GS가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논점 수집가였거든요. 저는 너무 이제 수험생 엄청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도 대형 강사님들 계시고 제 주 강사 말고도 대형 강사님 거 다른 사람도 다 보는데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다른 학원 강사님들, 대형 강사님들 GS랑 이런 걸 다 수집을 했어요. 사실 올해도 그랬었고,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뀐 게 작년에는 다 수집해서 다 써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 주강사 GS는 직접 가서 현장 GS를 가서 써보고 다른 강사님들 거는 그냥 모범 답안이랑 자료만 구해서 바로 목차만 스키밍, 문제랑 목차만 스키밍하는 식으로, 아, 이 강사님은 이렇게 쓰셨구나 하면서 내 주강사에 비해서 조금 더 보충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만 하고 추가할 괜찮은 목차 있는 건 추가하는 형식으로만 문제 체크만 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했었고요. 사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강사님들 걸 보고 싶을 거기 때문에
주 강사님 거를 이제 현장 가서 직접 써보되 대형 강사님들 거는 다른 대형 강사님 거는 자료를 구해서 네, 체크하고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GS는 사실 논점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진짜 시간 관리 실전 연습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2차 공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메가 엑스퍼트에 대해서는 저는 메가 엑스퍼트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만 생활을 했었고, 딱 2차, 3시 2차 생활만 했었는데, 되게 많이 도움됐던 건데, 일단 시간 관리 다들 네, 엄청 잘 되는 건 경험하셨을 거고, 2차에서는 일단 스터디랑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작년까지는 혼자 공부해서 슬럼프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고, 스터디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암기 스터디도 있고, 그리고 GS를 쓰고 왔을 때 답안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넌 답안지 어떻게 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매겨주고, 넌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답안지에 대해서. 사실 혼자 공부할 때는 제 답안지를 남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럽고, 제 답안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스스로 내 답안지 정도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겼었는데, 올해는 답안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제 부족함도 엄청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답안지 스터디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준을 정해서 서로 이건 5점, 이건 10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바꿔가면서 매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2차 공부를 메가 엑스퍼트에서 계속 하시게 된다면 꼭 이제 답안지를 매겨보고 자기 답안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재원생분들이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는 멘토링이라는 그걸 했었었는데, 그 변리사님이 오셔서 멘토링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네, GS를 쓰고 제 GS 답안지를 들고 와서 멘토링 강사님한테 가서 그대로 보여주고 좀 청삭을 좀 해달라,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것도 활용했고, 저는 메가 엑스퍼트에서 가장 네, 장점이 됐던 거는 제 답안지를 계속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회 2차 때랑 61회 2차 때랑 어떤 점을 바꿔서 합격할 수 있었냐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60회 2차 때는 제가 시간 관리 측면에서 매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잘하시는 분들에서 매우 좀 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거는 시간 관리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하듯이 1번 36분 쓰고 2번 24분 쓰고 이게 정설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 난이도마다 엄청 달라가지고 딱딱딱딱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일단은 필속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일단 아까 말했듯이 암기 강도. 왜냐하면은 암기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은 진짜 손이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저는 초안을 다 잡고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초안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례집을 거의 이제 주말엔 GS 쓴다고 하면은 월화수목금에서 거의 사례집을 한 70% 정도 공부할 정도로 민특상 세 과목 모두 다 사례집을 엄청 활용해서 이제 주요 쟁점이 나오면은 모든 쟁점에 대해서 목차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칠 때도 이제 정말 특수한 면접 문제 빼고는 다 쟁점을 보자마자 목차가 다 떠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치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 4번을 쓸 때 작년에는 막 15분 남고 이랬다면 올해는 다 22분씩 남고 23분씩 남고 이래서 4번도 1번처럼 좀 풀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좀 만들었고요. 저는 1, 2, 3, 4번 각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득점을 받은 게 없는데 1, 2, 3, 4번 대부분 세 과목 모두 다 중고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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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득점 이렇게 해서 합격하게 된 케이스라서 그 방법이 저는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4번을 1번처럼 풀게 만드는 방법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로 시간을 단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 2, 3번은 다 점수가 중고점. 특허법의 경우에는 사실 특허법 3번 아까 수석님 말씀해 주셨던 간접침해 문제 있잖아요. 간접침해 문제도 저도 거기서 많이 흔들렸어서 3번이 엄청나게 저득점이 나와서 사실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1, 2번은 항상 민특상 모두 다 중고득점 이상 나왔던 것 같고요. 4번에서 항상 점수가 딱 평균이거나 평균 살짝 이하 이렇게 나와서 저는 떨어진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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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사례집이랑 이제 다른 문제도 모이는 사례집이요. 사례집의 경우에는 일단 특허법의 경우에는 저는 타 학원의 사례집을 이용했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이제 뭐 상학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기출 사례집이 있고 다른 사례집이 있는데 일단 기출 사례집을 주력으로 공부하긴 했고요. 근데 기출 사례집을 마스터한 이후에 이제 다른 뭐 변호사 기출이라든지 다른 뭐 특강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 모아놓은 사례집이 또 있는데 기출 사례집을 거의 주력으로 했고 다른 사례집은 중점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문제 보고 답안지 보고 문제 보고 답안지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느낌으로만 활용을 했던 것 같고 딱 1회독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의 경우는 결국 기출 사례집만 한 3,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고 다른 사례집은 네, 체크 정도만 하는 느낌? 문제만 읽고 답안지 읽고 그런 느낌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 상표법은 네, 최지한 변리사님 사례집을 이용했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례집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수록돼 있잖아요. 기출뿐만 아니라. 근데 상표법 경우에는 그냥 그 사례집을 그냥 메인으로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그리고 GS에서 어떤 어려운 사례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관련된 거 들어가서 관련된 문제들 뽑아서 풀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아시는 그 사례집 그냥 사용했습니다. 네. 1차 할 때 네네. 문제풀이 비중 엄청 크게 두다가 네네. 국어 수업을 다시 돌아와서 볼 때 네네. 아예 문제를 안 풀려도 불안하고 네네. 그때 비중을 어느 정도 주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저는 제가 1차 공부를 군대에서 한 3월, 4월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강의를 6월까지 다 듣고 나서 7월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다 문제집만 계속 풀었습니다. 그냥 기본서는 아예 배제두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민법이랑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문제집을 계속 일단 기출 문제집을 2달 정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출 있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 강사님들이 만든 문제들 그렇게 11월까지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기본서를 봐야 되겠다는 불안감도 있고 이론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있어서 이제 아예 기본서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를 50%, 기본서를 50%해서 예시로 민법을 들자면은 이제 민법이 이제 기본서와 이제 문제집 이렇게 2권이 있다고 치면은 기본서는 1쪽부터 시작하고 문제집의 경우에는 이제 딱 중간 이상부터 시작해서 2개를 반반 나눠서 회독을 돌리기 시작해서 약간 앞파트, 뒷파트 이렇게 하루에 2파트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 12월부터는 그런 민법은 딱 네, 시간을 반반 나눠서 기본서랑 사례 문제집을 했던 것 같고 특허법, 상표법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1차 기본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생각해서 조문집을 사서 그냥 문제 풀다가 조문이 좀 빈약한 것 같다 이러면 조문 강의 결제해서 끊고 조문집 다시 회독하고 그런 식으로만 공부하고 가끔씩 이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판례 강의 네, 수강해서 판례 강의 한번 듣고 네, 그런 식으로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시험 완전 전날에는 네네. 어떻게 하셨는지. 2차 공부 말씀되시니 2차 공부. 네, 이제 2차 공부는 아까 사실 수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리허설을 했었는데 사실 7월 전에 이미 정리는 다 끝난 상태였고 7월 달에는 이제 시험 주랑 똑같이 3주를 저는 살았었는데 이제 금토가 시험이면은 결국 목요일에는 특허랑 상표를 1회독을 해야 되고 이제 수요일에는 뭐 민소 1회독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례집의 경우에는 7월 들어가서는 많이 보진 않았고 제가 그냥 7월 들어가서 했던 거는 제가 이제 GS에서 시험 전에는 꼭 풀어봐야 되겠다는 걸 6월 말에 작업을 한 2주 잡고 모든 GS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체크해서 들어가고 이 쟁점에 대해서 이 강사님의 목차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7월에 볼 걸 다 체크했습니다.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GS가 뭐 A형, B형 있고 다른 강사님들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거의 다 AB급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말에 이주동도 정리하고 사례집도 똑같이 사례집도 마지막에 볼 걸 체크해서 넘어가고 왜냐면 아는 건 다시 봐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 목차를 확실히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문제들은 네,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7월 1주차에 그렇게 네, 문제를 다 정리했던 것 같고요. 7월 2주차부터는 네, 똑같이 리허설 느낌으로 그냥 기본수 회독하고 사례집은 7월 2주차부터는 거의 사용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보는 건 7월 1주차랑 6월 마지막에 2주차 때 GS랑 사례집 다 정리해서 네, 체크만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네네. 딱 그 시험 목요일 날이나 네네. 금요일 날 저녁에는 네네. 모아두신 GS나 사례집 문제를 보셨는지 저 전날에는 문제를 보지 않았고, 기본서를 네, 전날에는 기본서를 봤습니다. 네, 전날에는 기본서 1회독씩 하는 게 목표였었고, 네. 사실 사례집을 3, 4, 5월, 6월 이렇게 해서 계속 사례집을 엄청나게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7월달 가서는 봐야 될 저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전날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1회독해서 빈 구멍에서 좀 이상한 데서 나와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만들자 이게 좀 있어서 네, 오히려 막판 갈수록 기본서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1차도 약간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1차도 문제를 먼저 풀고 막판 가서 요약서로 1회독하고 2차도 사례집을 엄청 풀다가 막판 가서 기본서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더 추천하시고 아, 어떤 걸 하셨는지. 여기서 이제 지낼 때 현장 GS를 어떻게 가는 방법으로 이용했냐고 하시면 저는 일단 학원에서 가는 차량은 이용하지 않았고 저는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싶어서 저 서울에 집이 있어서 금요일 밤쯤에 네, 공부를 끝내고 한 8, 9시쯤 이제 버스를 저기 양지 저쪽 가면 이제 버스 탈 수 있는데 그 버스를 타서 서울에 집을 가서 하루 쉬고 네, GS 쓰고 토요일날 GS 쓰고 토요일 밤에도 하루 집에서 자고 좀 쉬고 네, 일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저는 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그 월요일, 화요일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건 활용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6월 가서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 5월까지는 사실 주말에 2번 쓰는 것만 해도 저는 좀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쓰는 걸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일주일에 3GS 쓰거나 4GS 쓰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2GS씩 쓰는 걸 좀 더 추구한 그거였고 사실 네. 어느 정도 사실 한두 달만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히는데 그 감각 잡히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주에 2회씩 보통 다 평균 2회씩 정도 쓰시는데 딱 그 정도만 감각 유지하는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이론 암기라든지 네, 목차 암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6월 말고는 안 썼습니다. 네. 네. 그 사례집 공부를 네네. 할 때 혹시 그 자기 기본서에 네네. 강사님 사례집이랑 네네. 타 강사님의 사례집을 네네. 두 개 다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올해 자기 주강사 사례집이랑 다른 강사님 사례집이요. 저도 올해 사실 주강사 사례집만 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시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만 너무 맞춰 있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특허법의 경우에는 다른 강사님 사례집도 사서 그때는 다른 강사님 사례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목차를 제가 잡아보고 이렇게 푸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 사례집은 그냥 거의 독서하는 느낌으로 문제 보고 바로 다른 강사님 내용 보고 문제 보고 답안 보고 문제 보고 답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 빠르게 원래 주강사 사례집 풀 때는 한 2주 걸렸다면은 다른 강사 사례집은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한 바퀴 돌리는 느낌으로 PDF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는 용도로만 사용했고 너무 주강사 사례집만 풀다 보면 저도 딱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환기하는 느낌으로 다른 강사님 사례집 한 번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도움되는 점도 좀 있어서 네. 근데 너무 그쪽으로 또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은 상태로 살짝 한번 읽어보는 느낌으로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네네. 좀 늦게 진입해서 네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네네. 어느
네네네. 조금 더 1차 네네. 자연과학이랑 조금 더 팁을 주실 수 있어요? 아, 자연과학이요? 네, 9월에 진입해가지고. 아, 네. 올해 9월에 진입하셨고 이제 1차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이 사실 사람마다 엄청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베이스가 없어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물리화학 중에서 4-5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문제가 이제 단원별로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추세가 많아서 범위는 엄청 넓은데 생각보다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 과목이 어느 정도 만약 안정됐다고 좀 생각 들면은 저는 12월부터 자연과학 비중을 확 올렸거든요. 11월까지는 법 과목을 엄청 주력으로 하다가 12월부터는 이제 자연과학을 거의 시간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자연과학에 투자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 과목이 90점 정도 실력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으면은 90점에서 100점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자연과학이 50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지금 실력이 50에서 70점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래서 저도 자연과학에 주력을 했었고, 특히 생지는 무조건 이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문제가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이상한 거 나오는데 그거 버리면은 그래도 8개 정도는 공부하면은 시간 소모가 크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생지는 이제 뭐 요약서라든지 그런 뭐 컴팩트 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활용해서 생지 암기 비율을 무조건 높여야 되고요. 12월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생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어 과목으로 잡는 만큼 암기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물리화학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20문제씩 20문제씩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차생으로 메가 엑스퍼트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4명, 5명 이렇게 소 스터디 꾸려서 물리화학 문제는 많으니까 어떻게든 구해와서 다 같이 시간 재서 20문제씩 풀고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볼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화학은 사실 좀 방어적인, 조금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판별하는 능력 정도로만 기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화학 반응 속도랑 평형 문제는 거의 이제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 이걸 못 풀겠다 이런 판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문제를 사실 많이 풀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공식 철저하게 외우고 기본 문제를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사실 기출을 보면은 기본 문제가 나오는 단원들이 거의 살짝씩 경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단원만, 시간이 너무 없으면 딱 그 단원만 정해서, 화학의 경우에는 뭐 분자, 고조, 애모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머리를 쓰지 않고 암기만 잘하면은, 이론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시간이 너무 없으면 딱 단원을 정해서 화학의 경우는 이 단원에 나오는 문제 무조건 맞추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물은 네네. 기본서 혹시 뭐가 문제예요? 저는 타 학원의 컴팩트 생물인가? 이땡땡님, 네네. 걸 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약서 한 200쪽이었나? 이런 요약서가 하나 있어서 뒤에 기출문제 달려있고, 네네. 그 책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네네. 생물은 그러면 네네. 문제는 기출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 막 다른 문제들도 다 푸시나요? 저는 딱 기출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게 20주년 기출 문제가 뒤에 딸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앞에 내용 보고 20주년 기출 문제만 한번 쭉 돌리고 생물은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생물은 진짜 기출 문제만 풀어도 특이한 한두 문제 빼고는 아마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첫 1차 때는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평일에는 하루에 한 최대 5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서, 거의 저는 이제 첫 1차 때는 이제 6시에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9시 반까지 휴대폰 사용 시간에 공부를 거의 자연과학만 했었고, 연등 시간에 마지막에 그냥 산재법 조문이나 보는 정도로 했었고,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11월까지 법을 되게 주력으로 했었어가지고 민법이랑 산재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 스스로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기출도 풀어보고 모의 시험도 풀어보면은
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12월부터는 첫 1차 때는 거의 자연과학에 네, 거의 시간을 거의 다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너무 할애하다 보면 또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법은 이제 한 달만 안 봐도 바로 다 까먹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일단 보충하다가 다시 법이 다시 약해진다 싶으면은 막 법 그때는 중급 강의 이런 것도 결제해서 듣고 막 요약 강의 이런 것도 결제해서 들어서 저는 인강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인강을 2배속으로 들으면서 좀 다시 환기하고 다시 문제집도 다시 한번 풀고 근데 12월이랑 1월은 확실히 자연과학에 거의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법은 유지만 하는 정도로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2~3시간? 딱 유지만 하는 정도로 공부했고 첫 1차 때는 그랬고 올해 1차 때는 사실 산재법의 경우는 거의 보질 않았고요. 조문 말고는 보지 않았고 삼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삼시로 1차를 처음 경험해봤는데 삼시 1차는 그냥 민법이랑 다 까먹었던 민법이랑 자연과학에만 딱 2개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법 반, 자연과학 반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